자, 나라에요. 제조업이 거의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에 제조업이 있어야 제조업이 근본적으로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노조 문제가 지금 심해지다 보니까 기업이 고용을 거의 안 하고 또 해외로 나가서 외국에서 고용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민노총을 해체하면 기업이 돌아온다 했더니 어떤 고약한 사람이 그 노조를 정리한다고 기업이 돌아오겠느냐 이럽니다. 노조를 정리했는데도 만약에 한국 사람이 하는 기업이 안 돌아온다면 그거는 이제는 한국의 기업이 그건 영원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정경련이나 모든 기업 측면에서는 노조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래서 해외로 나간다고 끝없이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오고 세뇌시킨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일단 노조를, 정치 노조를 없앤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노조는 존중해 줘야지요. 오히려 삼성에도 정치 노조 없을 거니까 개별 노조는 허용해라. 왜 너네들은 노조 허용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 노조를 만들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노조 허용 안 한다는 기업이 나쁜 놈이죠. 단 그 노조가 상급 정치 노조화 되어서 과도한 정치 투쟁으로 가는 부분은 그건 정권이 책임지고 막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한국이 노조 천국이 되면서 기업들이 배로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노조 핑계를 대면서 기왕에 한국의 이 산업 경쟁력이나 노동 경쟁력, 모든 경쟁력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많이 남겠다 싶던 차에 노조가 애를 먹이니까 그 핑계 대고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그 다음에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용은 줄이고, 고용을 해도 사내 하청이나 협력사, 하청회사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바늘구멍이 되고 기업은 틈만 나면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려고 명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뭘 합니까? 기업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것은 뭘 해요? 공무원이 되려거나 아니면 전부 다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죽어버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지금 다 같이 망해가는 상황이다. 기업은 고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취업을 기업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 만리장성 같은 벽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올해 취준생들이 채용 공고가 아예 사라진다. 500대 기업이 채용할 계획이 없다가 지금 74%라는 거예요. IMF 때보다 더한 취업난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하반기 일정을 보고 있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채용 공고가 안 나와요. 지난해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나온다고 지금 고려대학을 나온 취준생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대요. 매경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20개 기업에 지원 서류를 냈지만 시험을 보러 간 것 자체가 손꼽힐 정도였고, 채용 공고가 떠도 대부분 이과 직무만 뜨고 문과는 없어서 지원할 수도 없고 서류 전형에 탈락했다라는 공지도 이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기업이 이제 정부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이전에는 정부 눈치 때문에 뽑기 싫어도 억지로 뽑는 척이라도 했는데 마음 놓고 줄줄이 채용을 취소 연기하면서 취준생들이 완전 멘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500대 기업, 그러니까 1등부터 500등 안에 드는 기업을 가지고 하반기 채용 조사를 하니까 74.2%가 채용 계획이 없다라는 거고요.
상반기 채용 조사 때는 이 비율이 41.3%였는데 이제 하반기에 더 심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심할지 몰라요. 그래서 6개월 새 청년 취업 시장이 IMF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지금 심해지고 있어서 취준생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378만 명까지 늘어났던 20대 취업자가 올해는 364만 명으로 14만 명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취업에 있던 사람도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덮치는 데다가 취업 기회마저 박탈당하면서 이들의 우울감, 상실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20대, 30대가 80.5%, 87.2% 급증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취직됐다는 이야기가 아예 안 들립니다. 코로나 20대는 우리는 버려진 세대다. 요즘 쓸모없다라는 느낌이 든다. 집에서 눈치 보이고 사람 만나는 거 꺼려진다. 절대 눈치 주지 마세요. 교환학생 갔다가 갑자기 끼고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 사기업 채용이 줄자 공기업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신규 채용도 없고 인턴도 씨가 말라버렸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자괴감에 서글프다. 공기업 준비하면서 서비스업 알바하는데 손님 끊기니까 알바 자리도 쫓겨났다. 회계사, 약사 전문직도 전부 꽁꽁 지금 묶였다. 파트타임 자리만저도 경쟁이 치열하다. 아직 졸업까지 시간이 남았지만은 이제 여군 ROTC로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막 가면서 지금 어쨌든 이 시기를 넘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친구를 만날 기회가 생기면 돈 문제 때문에 또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사회적 히키코모리가 된다는 거죠. 경제적 히키코모리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법까지도 잃어버렸다. 젊은이들이 전부 몰려드는 것이 공무원 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파산한 게 과잉복지보다 과잉 공무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의 이 파판드레우 집안은 아버지도 총리했고 아들도 총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공무원을 엄청 늘려버렸습니다. 공화국이 81년에 이 아들 파판드레우 집권으로 시작됐는데 그가 집권한 81년에 그리스 공무원이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스는 통계가 상당히 부정확한 나라인데요. 2010년에 그 EU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공무원 수를 계산해 보니까 76만 8,009명이 나왔대요. 그런데 취임 1년 만에 공공부문 임금 지급액을 33.4%, 즉 3분의 1을 늘려버렸습니다. 공무원 공화국을 열어 제꼈죠. 그래서 그리스는 다당제 국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선거 때마다 특정한 집단의 표만 받으면 이기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원의 이렇게 표심을 잡기 위해서 월급도 올려주고 공무원들 황제 복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출근해 오후 2시 반에 퇴근한다. 워낙 지각 출근자가 많아 제 시간에 출근하면 정시 출근 수당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판드레우 정권이 지금 있던 80년대는 3시만 되면 공무원이 해변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고기 굽고 와인 마시고 난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80만까지 갔던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이 GDP의 50%가 넘었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네요. 25% 임금 받는 사람 25%가 공무원이다 했는데 노동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공무원이고 1년에 14개월분의 월급을 받고 1년에 최소 한 달은 휴가고 58세면 퇴직해서 재직 때 월급의 95% 연금을 평생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한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민간 부분 노동자는 공공 분야보다 38%나 월급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청년 실업률이 40%가량 되고 전체 실업률이 20%쯤 되고, 자, 그래서 조금 낮아졌지만 유럽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데도 나라가 안 무너지는 이유는 그리스에 젊은이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는 세계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 인구 반이 46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보다 연금 수급자가 훨씬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가 저것들 먹여 살릴 수 없다 해가지고 다 그리스를 떠난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50만 명이, 국민의 5%, 그리스가 1000만 명이거든요. 5%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는 지금 답이 없는 공무원 공화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공무원이 이제 과잉인 공무원 공화국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공무원과 지금 이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숫자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집계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한국의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어디에도 잘 안 나오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군인들 중에 지금 뭐 직업 공무원들 한 12만 명 정도는, 부사관 이상은 그것도 공무원으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경찰도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군인 경찰만 하더라도 한 25만 명은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외에 지금 이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있는 사람을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한 150만 명 이상의 공직자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 정권 들어서 지금 공무원을 엄청난 숫자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무원이 많아서 일이 효율적으로 되면 좋은데, 공무원이 많아가지고 그 공무원을 감당하기 위한 공무원 연금이나 또 공무원 월급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나가는데 반해서 그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인파 끊긴 도로에 3억 들여서 환영 꽃길을 만들었다고 경남 함양군이 지금 나왔어요. 함양 산삼 엑스포가 올해 하기로 됐다가 내년에 연기가 됐는데, 엑스포 관광 환영 꽃길에 3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7개 구간에 24km에 1년생 식물을 다 심어서 주민들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하고 있어요. 자, 공무원을 많이 늘리고 지자체를 하니까 나오는 폐단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서포 15조의 공무원 정책 책임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는 정치인, 선심 정치인 책임제라고 해서 앞으로 이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정치인, 뭐 이재명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책임제를 해서 그 사람이 벌였던 황당한 일에 대해서 훗날 그것이 잘못된 걸로 지금 나왔다, 결과가. 그래서 이재명이 기본 대출을 해서 모든 국민한테 1000만 원씩 연 1, 2% 장기 저리 대출을 주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대출 결과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면 자기 개인 재산으로 털어서 변제해 줘야 된다. 제가 서포 15조의 이 내용을, 이 선심성 정책 실패에 대한 개인 재산 변제를, 공무원 개인 재산 변제를 이미 넣어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말할 때 황당해 보이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기성 언론에 의해서도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손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 그리스처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자영업에 있어서도요, 지금 자영업 종사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영업자,
그리고 그의 가족이는 무급 종사자, 그리고 또 자영업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직원, 뭐 알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1000만 명인데, 그런데 전체 취업자의 40%가 자영업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 취업을 소화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00만 명의 임금 노동자가 있고 1000만의 자영업 노동자가 종사자가 있는데, 이 자영업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이 자영업 종사자가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취업자의 수가요, 91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5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인데, 지금 그때보다 20년쯤 지났는데 작년에 얼마였는가 하면 442만 9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도 훨씬 늘어났는데 자영업자의 지금 종사자 숫자가 지금 그때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또 OECD 국가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요, 한국이 지금 25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15.4%로 그리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만큼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영국은 47, 8%가 되고, 프랑스도 한 38%, 스웨덴도 한 34%, 벨기에도 31%, 스페인도 26%, 터키도 25%, 이탈리아도 22%.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자영업이 많다고 소문이 나고 큰 기업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터키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애초에 이제 기업이 고용을 하지 못하고 전부 공무원이 되거나 자영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되기도 어려워서 취준생들의 절규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점점 기업은 자신들이 고용할 수 있는 역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노조 개혁은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과감하게 노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공무원 개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